강원 FC에서 함께 경기장 안은 아니지만 밖에서 함께 축구를 하게 된 이영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지 벌써 인상이 대표님 같으세요. 대표님 실감 많이 나시나요? 아니 저는 대표라는 것보다는 그냥 팀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밖에 결제 받으려고 직원들 쭉 줄 서 있는 것도 봤는데 회의도 많으시고요. 사무 보는 게 좀 적성이 맞아 보이세요? 저는 사실은 축구하는 게 훨씬 저에게 더 적성이 맞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다행히 제가 강원 FC에 오기 전에 스타트업을 했었어요. 4년 동안. 물론 지금도 회사는 여전히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무, 행정,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낯설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이. 직원들하고 호흡 괜찮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진 않다는 얘기. 아니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쁘지 않다. not bad는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not bad는 긍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예, 선수들과 호흡 또 그렇지만 직원분들하고 호흡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원분들은 또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전 좋습니다. 대표이사직을 수락하면서 나는 이런 대표가 돼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되게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즐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팀원들하고 저하고 정말 어떤 신뢰 속에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은 잘 못해도 괜찮고 또 실수해도 괜찮거든요. 다만 최선을 다하고 또 즐겁게 하고 정직하게 하자,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어서 그렇게만 한다면 저희는 제가 있는 동안 상당히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물론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다짐대로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나빼든가요? 나빼. 좋습니다. 나빼드는 긍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는데 대표이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산 그리고 후원사들 만나서 어떤 돈을 만들어 오는 문제도 굉장히 큰데 현재까지는 좀 실적이 괜찮으십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던 후원사들이나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지출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을 냈었고, 그래서 지금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이영표라는 얼굴 명함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부탁할 일이 많은데 잘 들어줄 것 같다는 얘기도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면 지난달에 홍명보 감독이죠, 전무이사 시절에 했던 얘기를 좀 들려주시는데 홍명보라는 얼굴 이름 때문에 굉장히 흔쾌히 도와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그런 효과가 좀 있나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스폰서분들, 후원사분들 만날 때 일단은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것조차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쉬운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권자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실무진까지 넘어와서 아주 쉽게 넘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접근이 가능하고 최종 결정권자에게서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완을 발휘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FC에서 공격의 핵심이었던 김대원 선수 등 정말 알짜배기 선수들을 여럿 데려오기도 했는데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제가 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김경수 감독님하고 우리 전력강화 팀에서 수년 동안 이미 좋은 선수들을 이미 잘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다른 타 팀에서 우리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원했어요. 이제 원하는 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이적 딜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았는데,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역시 김병수 감독님하고 그 전에 우리 강화팀이 이미 좋은 선수들을 잘 팀을 만들어 놨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굉장히 두터운 스쿼드로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이적 시장을 앞두고 세웠던 목표가 뭔지
또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36골을 넣고 41골을 실점했는데요. 그러니까 득점은 전체 5위였고 5번째로 많았고 실점은 3번째로 실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격은 뭐 나름 괜찮았지만 수비에 되게 저희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저희가 스카우트를 할 때 특히 이제 양쪽 윙백이 아주 괜찮은 선수들,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었고, 저 중앙에서도 아슐마토프라고 우즈벡 국가대표를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드필더나 양쪽 윙포드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비 쪽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수비를 기본적으로 잘하면서 공격까지 가능한 선수. 이런 선수를 저희가 좀 스카웃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도 이렇게 이영표 대표를 만나러 춘천까지 달려왔지만 요즘 축구 뉴스를 보면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은 대표님 인터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시간에 인터뷰 많이 한 것도 처음이시죠? 선수들이 사실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인터뷰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한 인터뷰를 하면 최소는 한 4주 후에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원래 사실은 제가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노출이 많으면 안 된다. 여기 와서 제가 보더라도 막 2, 3일에 한 번씩 인터뷰가 나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 개인으로 인터뷰를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제 팀으로 있어야 되니까 어떤 곳은 인터뷰했는데 어떤 곳은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단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터뷰가 나오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K리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막전이 이제 선배인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울산입니다. 자, 몇 대 몇 예상을 기대를 하십니까? 사실 뭐 냉정하게 제가 딱 이야기를 해보면요, 울산이 저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울산 홈에서 하고 울산이 저희를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강원FC는 우승할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긴 해요. 특히 이제 개막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울산은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홈에서 하고 또 명보 형님도 사실은 지도자 경력은 아주 많고 성과도 내셨지만 K리그에서는 첫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강하지만 항상 축구에는 이변이 존재한다. 해봐야 아는 거죠. 그렇다면 올 시즌 K리그 상위 스플릿 6개 팀 한번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북, 울산, 제가 느끼기에 서울, 포항, 강원, 그리고 한 팀은 서로 싸워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이 5위라고. 아니요. 그렇다면 이번엔 강원FC에서 이 선수 좀 눈여겨볼 만하다, 아니면 좀 장차 손흥민 선수의 계보를 이을만 하겠다 싶은 선수 혹시 있을까요? 우리 팀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윙포드 김대원 선수라든가 그 다음에 또 김동현 선수 미드필더에, 그리고 또 이제 왼쪽에 저희 또 조재환 선수도 있고 또 이제 마사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또 이제 뭐 한구영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창무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라지 선수도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고 또 고무열 선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저희 스쿼드 안에 공격진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명을 꼽으라면 역시 뭐 젊은 친구들 뭐 조재환 또 김대원 이 선수들을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그 월드컵 때 제가 그 방송사에서 이제 재미로 이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게 있었어요, 경기 전에. 근데 제가 첫 6경기를 연속으로 맞췄어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놀랐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연의 일치로 제가 찍어서 맞힌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50경기를 다 틀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연하게 운 좋게 맞힌 6경기는 기억하고 나머지 50경기를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해를 제가 일단은 먼저 풀고 싶고요. 많이 깔고 가셨고요, 이제. 네, 많이 풀고 싶고요. 강원FC가 몇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밖에다 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어떤 이런 기준들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선수단이나 우리 코칭 스태프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오히려 안주하는 어떤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가 성적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즌 7위였잖아요. 거기보단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그 이상 올라가면 더 좋죠.
그런데 제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작년보다 강원FC의 축구 팬들이, 강원도민들이 더 우리 축구 때문에 즐거우면 그게 저에게는 더 큰 가치입니다.